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한 마을은 한국이 아니지만 숨까지 한국처럼 쉬고 있습니다. 마을 청년 85%가 삼성 취업을 위해 한국어에만 몰두하는 기묘한 마을. 텔아비브 거리마다 한국어가 들립니다. 더운 날씨에 정말 필요한 것을 챙겨주신 그분의 배려에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60년 전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단 하나의 계약. 그것이 오늘날 30억 달러 규모의 경제 동맹으로 폭발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다. 언어도, 문화도, 거리도 모두 달랐던 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깊숙이 연결됐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의 숨겨진 전략을 공개합니다. 여기가 정말 이스라엘이 맞나요? 처음 우리 마을에 온 사람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해요. 당연하죠. 저도 가끔 헷갈리니까요. 제 이름은 아리엘라입니다. 네게브 사막 깊숙한 곳, 키부츠 에시콜이라는 작은 공동체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이곳의 첫인상? 차라리 서울 어느 동네라고 하는 게 더 믿을만할 거예요. 메인 스트리트를 걸어보세요. 한글로 쓰인 간판이 히브리어보다 3배는 많습니다. 김밥 천국, 서울 푸드마켓, K-팝 댄스 스튜디오, 한국어 집중 캠프. 사막 한가운데서요. 매일 오전 8시. 마을 확성기에서 최신 K-팝 히트곡이 터져나와요. 처음엔 웃겼어요. 이제는 그게 없으면 하루가 시작 안 될 것 같아요. 중독이죠. 시장 풍경은 더 가관이에요. 70대 할머니 3분이 모여서 김치 숙성 시간에 대해 경론을 벌이시고 할아버지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한국식 장기판 앞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팔라펠 냄새와 떡볶이 냄새가 뒤섞이고 후무스 레스토랑 옆에선 삼겹살 굽는 연기가 피어올라요.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우리 마을 20대 청년 100명 중 85명이 한국 기업 취업만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과장 아니에요. 진짜 숫자예요. 제 친구 요람? 지금 LG전자 최종 면접 준비 중이에요. 옆집 누나는 작년에 삼성 합격해서 서울 강남에서 일하고 있고요.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히브리어보다 한국어 발음 연습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 하루에 100번은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리브카는 이 동네에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한국 대기업들의 통역을 거의 독점하시거든요. 경력? 20년. 그 덕분에 우리 집은 마을에서 손에 꼽히는 부잣집이 됐죠. 사람들은 엄마를 볼 때마다 말해요. 한국어 하나면 인생 역전이야. 그래서 부모들은 미친 듯이 아이들을 한국어 학원에 보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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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학원 가지? 엄마의 아침 인사예요. 매일. 똑같아요. 전 고개만 끄덕여요. 가방 메고 나가죠. 하지만 진실을 고백하자면요. 전 한국어 학원에 안 가요. 대신 마을 끝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도서관으로 향해요. 거기서 뭘 하냐고요? 수학이요. 제가 수학 천재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아니, 숨기고 있어요. 16살 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이스라엘 예선에서 1등을 했거든요. 전국 1등이요. 본선 출전권도 받았어요. 그런데 나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제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던 날이 기억나요. 수학으로 밥 먹고 살 거야? 정신 차려. 한국어나 제대로 해. 그날 밤 전 울었어요. 조용히. 이불 속에서. 도서관 구석진 자리. 거긴 제 비밀 아지트예요. 먼지 쌓인 수학 전문서들을 펼쳐놓고 리만 가설에 도전하죠. 푸엔칼의 추측의 증명 과정을 따라가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앞에서 전율해요. 그 순간들만큼은 제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심장이 뛰어요. 피가 끓어요. 숨을 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한국어 교재를 꺼내야 해요. 가면을 써야 하죠. 또 그거 하고 있었어? 10살짜리 동생 타랴가 제 방으로 슬금슬금 들어와요. 이 꼬마는 벌써 한국어를 제 나이 애들보다 더 잘해요. 마을 사람들이 천재 소녀라고 부르는 아이죠. 입 다물고 있을 거지? 당연하지. 그런데 언니는 왜 숫자 놀이가 그렇게 좋아? 나는 하나도 재미없던데. 잠시 고민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수학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 정답은 언제나 하나뿐이고 그걸 찾는 과정이 아름다워. 타랴는 이해 못한다는 얼굴로 방을 나갔어요. 당연하죠. 10살이니까. 저녁 6시.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오늘도 김치찌개가 중앙을 차지하고 있네요. 아빠는 여전히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포크를 드시고 엄마는 완벽한 한국식 식사 예절로 드세요. 다음 달 25일 삼성전자 채용 설명회야. 절대 빠지면 안 돼.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명령이었죠. 전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제 재능은 언어가 아니라 숫자인데 한국 회사들이 그걸 알아나 줄까요? 우리 마을의 이 기묘한 변화는 1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한국 대기업들이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특히 사이버 보안과 인공지능 기술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키부츠가 협력 거점으로 선택됐고요. 처음엔 통역사 2~3명이면 충분했어요. 이제는 마을 전체가 한국 경제권에 완전히 흡수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일기장을 펼쳤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썼죠. 나는 지금 두 세계 사이에 걸려있다. 엄마가 강요하는 한국어의 세계. 내 심장이 뛰게 만드는 수학의 세계. 언젠가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야 옳은 걸까? 둘 다 선택하는 건 불가능한 걸까? 창밖을 봤어요. 사막의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제 숨겨진 재능도 언젠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래 속에 파묻혀 아무도 모르는 채 사라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날은 제 이중생활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원 장혜담 원장으로부터 엄마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리브카 씨, 아리엘라가 한 달째 학원에 안 나오는데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 한국 차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엄마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한국인이었죠. 아, 아리엘라 왔구나. 이분은 한국어 학원 장혜담 원장님이셔. 장 원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창한 히브리어였어요. 어머니께 들었어요. 한국어 학원에 한 달째 안 나온다면서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들켰어요. 제 비밀이. 엄마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리엘라, 설명 좀 해봐. 도대체 어디 다닌 거니? 도서관이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도서관? 거기서 뭘 했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였는지 실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수학 공부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네가 아직도 그 쓸데없는 걸 하고 있었단 말이니? 한 달 동안 날 속이면서?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도 커졌어요. 전 수학 천재예요. 16살 때 국제올림피아드 예선 1등 했다고요. 엄마가 얼어붙었어요. 장 원장이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예선 1등이라고요? 네. 근데 엄마가 본선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장 원장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10년째 한국 기업들의 현지 인재 채용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한 한국어 학원 원장이 아니라 한국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헤드헌터였죠. 그는 최근 한국 기업들이 단순 통역사가 아닌 실제 기술력을 가진 인재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장 원장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아리엘라, 여기 수학 문제가 있어요. 한국 대학 입시 문제인데 풀어볼래요? 지금요? 네.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말 수학을 잘하는지.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문제를 풀어봤죠. 미적분 응용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연필 있어요? 5분이 흘렀어요. 다 풀었어요. 장 원장이 답안을 확인했어요. 눈이 커졌죠. 놀랍군요. 완벽해요. 풀이 과정도 깔끔하고. 엄마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리엘라가 정말? 리브카 씨 따님은 진짜 천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장 원장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왜 한국 기업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질까요? 기술력 때문 아닌가요? 맞아요.
특히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기술이죠. 한국어만 잘하는 사람보다 수학 천재가 더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엄마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달 삼성 채용 설명회에 특별 전형이 있어요. 이공계 인재 특별 채용. 한국어 실력은 기본만 되면 돼요. 대신 수학이나 과학 실력이 뛰어나야 하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아리엘라 씨 같은 인재를 찾고 있어요. 제가 추천서를 써드릴게요. 엄마가 장 원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가요? 수학으로도 한국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오히려 지금은 그런 인재가 더 필요해요. 통역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지만 창의적 사고는 인간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장 원장이 떠난 후 엄마와 단둘이 남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아리엘라.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너무 좁게만 생각했어.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한국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틀렸네.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근데 왜 말 안 했어? 그렇게 재능이 있으면서. 엄마가 허락 안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도 말했어야지.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잖아. 아빠가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아빠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빠는 조용히 웃으셨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아리엘라가 수학 천재라는 거. 아빠도요? 응. 네가 몰래 문제 풀 때마다 눈이 반짝이는 걸 봤거든. 살아있는 얼굴이었어. 타랴도 거들었어요. 언니가 수학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한국어 공부할 때는 죽은 얼굴이거든요. 모두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리엘라, 내 꿈을 응원할게. 대신 약속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리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울게요. 정말? 네.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요. 처음으로 제 재능을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낮에는 장 원장의 특별 수업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저녁엔 수학 문제를 풀었죠.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수학 공식처럼 생각해봐요. 기억 더하기 아는가가 되는 거죠. 신기했어요. 정말 수식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문법도 논리 구조예요.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서. 이건 수학의 순서쌍과 같아요. 처음으로 한국어가 재미있어졌어요. 3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빠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아비노함의 전우였던 사람입니다. 낯선 노인의 목소리였어요. 우리 모두 현관으로 나갔어요. 군복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어요. 가슴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죠. 아비노함의 손녀가 여기 있나요? 제가 손녀예요. 노인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죠. 너는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똑같은 눈빛이야. 할아버지를 아세요? 우린 같은 부대였어. 6.25 전쟁 때 말이야. 노인이 낡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일기장이었어요. 가죽으로 된 오래되어 갈색으로 변한. 내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나한테 맡기시면서 말씀하셨지. 때가 되면 손녀에게 전해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표지에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어요. 아비노함의 일기. 1952년. 그리고 이것도. 노인이 봉인된 편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어. 오직 손녀만 열어볼 수 있다고. 왜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손녀가 갈림길에 섰을 때 그때가 때다라고. 그리고 지금이 그때인 것 같구나. 노인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내 할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셨어. 전쟁터에서도 꿈을 잃지 않으셨지. 너도 그렇게 살거라. 노인은 그렇게 떠났어요. 전 일기장을 꼭 안고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방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 한국어와 히브리어가 섞여 있었어요. 1952년 겨울. 한국 춘천. 이곳에서 나는 운명을 만났다. 할아버지의 필체였어요. 떨리는 글씨체.
그것은 총알도 포탄도 아닌 한 소년의 눈빛이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소년은 폐허 속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전쟁 중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그 모습에서 나는 희망을 봤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년이 말했다. 지식은 총알도 파괴할 수 없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라고. 다음 페이지엔 그림이 있었어요. 한국 소년이 그린 수학 공식들. 할아버지가 베껴 그린 거였죠. 이 소년을 보며 생각했다. 언젠가 내 후손이 이 땅과 다시 인연을 맺을 것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언어로가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내 손녀에게.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넌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재능을 숨기지 마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다. 봉인된 편지를 열었어요. 한 장의 종이. 거기엔 단 한 문장. 재능은 국경을 모른다. 언어는 도구일 뿐 진정한 소통은 마음과 실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70년 전 할아버지가 본 그 한국 소년처럼 전 제 재능을 지킬 거예요. 엄마가 문을 두드렸어요. 아리엘라, 이거 봐. 할아버지 일기장. 엄마에게 일기장을 건넸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읽으셨어요. 이분이 너희 할아버지구나. 내가 한 번도 못 뺀. 엄마가 편지를 읽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재능은 국경을 모른다 맞는 말이네. 엄마, 저 할아버지의 예언을 이룰 거예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제 재능을 숨기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도 말했죠. 동네 카페에서 요람, 다니엘, 미리암을 만났어요. 너희들 나 고백할 게 있어.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나 사실 수학 천재야. 국제 올림피아드 예선 1등 했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대박. 아리엘라가 수학 천재였다니. 요람이 말했어요. 사실 나도 숨기고 있던 게 있어. 뭔데? 프로그래밍 독학하고 있어. 파이썬, 자바 다 할 줄 알아. 다니엘도 고백했어요. 나는 로봇공학 공부해. 미리암도요. 나는 생명과학. 놀라웠어요. 모두가 숨겨진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 한국어만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진짜 재능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요람이 말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각자의 재능으로 한국에 도전하는 거야. 좋아. 우리는 그날 약속했어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인재가 되자고.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할아버지의 예언을 이루러 갑니다. 드디어 준비가 됐어요. 삼성전자 채용 설명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삼성전자 채용 설명회.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어요. 무대 위로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자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글로벌 인재 채용팀 박태준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단순히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꿀 기술을 가진 사람을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한국어 실력을 뽐내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특히 수학, 물리학, 컴퓨터 공학 분야의 인재를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국어는 입사 후에도 배울 수 있지만 핵심 역량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즉석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망설였어요. 전 손을 번쩍 들었어요. 요람과 다른 친구 몇 명도 손을 들었죠. 좋습니다. 여기 태블릿에 문제가 있습니다. 30분 안에 풀어주세요.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을 봤죠.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였어요. 최적화 경로 찾기. 제가 도서관에서 풀던 것과 비슷했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직 문제를 읽고 있었어요. 전 벌써 풀이를 시작했죠. 5분이 지났어요. 7분, 10분. 다 풀었습니다.
박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10분 만에요? 네.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팀원들과 급히 뭔가를 상의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다른 팀원이 말했어요. 정답입니다. 그것도 우리 연구원들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풀었어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이름이 뭐죠? 아리엘라입니다. 아리엘라 씨, 혹시 다른 문제도 풀어볼 수 있나요? 네. 두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더 어려웠어요. 인공지능 관련 수학 문제였죠. 하지만 전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15분 만에 해결했어요. 박 팀장이 팀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아리엘라 씨, 특별 인턴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어요. 연봉은 이스라엘 현지 신입사원의 1.5배. 그리고 한국에서 6개월간 특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18살이시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어는요? 한국어는 우리가 가르쳐 드립니다. 당신 같은 인재는 흔치 않아요.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때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제 딸은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아, 그렇다면 우선 온라인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 졸업 후 정식 입사하는 걸로 하죠. 인턴 기간에도 월급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설명회가 끝난 후 박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아리엘라, 당신의 문제 풀이 과정을 보니 정말 특별해요. 한국에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 꼭 와주세요. 18살에 이런 실력이면 미래가 정말 기대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봤어요. 아리엘라가 수학 천재였다니. 한국어도 못하는데 스카웃이 됐다고?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할아버지 해냈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면 한국으로 가겠다고. 설명회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은 후 그로부터 6개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온라인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시차 때문에 한국팀과의 회의는 항상 새벽이었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굿모닝 아리엘라. 화면 속 한국 팀원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색한 발음이었어요. 오늘 프로젝트 진행 상황 공유해주세요. 부장님이 말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죠. 하지만 설명은 영어로 했어요. 아리엘라 씨, 한국어로 해볼래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네,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알고리즘은 기존보다 더 빠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더 빠른.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효율적이라는 말을 찾으시는 거죠? 강태희가 도와줬어요. 네,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도 매일 반복됐어요. 새벽 회의, 학교 수업, 저녁엔 한국어 공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장혜담 선생님과의 한국어 수업은 계속됐어요. 아리엘라 씨, 한국어는 리듬이 중요해요. 노래하듯이 말해보세요. 노래요? 네. 한국어는 음악이에요. 높낮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엘라입니다. 평평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는 아리엘라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줬어요. 따라했지만 이상했어요. 계속 연습하면 돼요. 하지만 실전은 더 어려웠어요. 온라인 회의에서 한국 팀원들이 빠르게 말하면 전 절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 버그요. 어떻게 고치실 거냐고요? 아, 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일단 대답했어요. 회의 후 녹화본을 5번씩 돌려보며 내용을 파악했죠. 6개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은 모두 기뻐했지만 전 복잡했어요. 일주일 후면 한국으로 떠나니까요. 엄마와 아빠 타랴와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언니 정말 가는 거야?
타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응. 하지만 자주 영상통화할게. 언니 없으면 누가 나 도와줘? 타랴는 이제 혼자서도 잘해. 언니보다 한국어도 더 잘하잖아.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알았지? 네, 엄마. 출국 전날 밤.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갑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싸우셨던 그 땅으로요. 무서워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함께 하시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현실이 덮쳤어요. 공항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어요. 사람들이 넘쳐났고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죠. 안내 방송이 한국어로 흘러나왔어요. 온라인으로 6개월이나 배웠는데 한 단어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왜 이렇게 빠른 거지? 처음 한국 오셨어요? 공항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네, 환영합니다. 어디로 가세요? 서울 강남요. 리무진 버스 타시면 돼요. 저쪽이에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인지 모르겠었어요. 한참을 헤매다 겨우 버스 정류장을 찾았죠. 버스 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 고층 빌딩들. 끝없이 이어진 아파트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들.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나 여기서 정말 살 수 있을까? 기숙사에 도착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죠. 침대에 앉았어요.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무사히 도착했어요. 방은 좋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보내고 나서 울었어요.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집에 있으면 편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회사 첫 출근 날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리엘라, 니는 할 수 있어. 수학 천재잖아. 언어 하나 못 배울까? 정장을 입었어요. 낯선 제 모습이었죠. 지하철을 타야 했어요. 역 안으로 들어갔는데 표지판이 모두 한글이었어요. 강남역은 어디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한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강남역 어디예요? 어머, 외국인이네. 강남역? 여기야, 여기. 이 노선 타. 아주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감사합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빽빽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내렸어요. 하지만 출구가 12개나 됐어요. 몇 번 출구지?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7번 출구. 표지판을 따라 한참을 걸었어요. 땀이 났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드디어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할 수 있어.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아리엘라 씨, 드디어 만나네요. 강태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한국어 많이 늘었네요. 발음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6개월간 함께 일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았어요.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인사를 건넸어요. 대부분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몇몇의 시선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외국인 특별 채용이라면서요? 한 선배가 물었어요. 네, 맞아요.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예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럼 회의할 때 불편하겠네요. 날카로운 말투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점심시간. 강태희가 저를 구내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뭐 먹고 싶어요? 메뉴판을 봤어요. 한글로 빽빽하게 쓰여 있었죠. 이게 뭐예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비빔밥이요.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예요. 맛있어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어요. 강태희와 다른 팀원들이 함께 앉았죠. 팀원들이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했어요.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응, 완전 재밌더라. 나 오늘 야근이야. 진짜 짜증나. 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밥을 먹었죠. 아리엘라 씨는 어때요? 갑자기 저에게 질문이 왔어요. 네? 뭐가요?
한국 음식 입맛에 맞냐고요. 아네, 맛있어요. 다들 웃었어요. 저만 무슨 대화였는지 정확히 몰랐지만요. 첫 주가 지났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아침 회의. 아리엘라 씨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님이 물었어요. 문제는 질문을 절반밖에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저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이 알고리즘 구조요. 최적화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대답했어요. 회의 후 녹음 파일을 다시 듣고서야 이해했죠. 이 말이었구나. 매일 밤 회의록을 번역기에 돌렸어요. 2주째. 저녁에 편의점에 갔어요. 저녁을 사 먹으려고 했거든요. 라면 코너에 섰어요. 종류가 수십 개였어요. 어떤 게 맛있지? 점원에게 물으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빨간 포장지 하나를 집어들었죠. 계산대로 갔어요. 4,500원입니다. 네, 돈을 냈어요. 봉투 필요하세요? 네, 뭐라고요? 봉투요. 비닐봉지. 내주세요. 200원 추가해요. 네. 이렇게 간단한 거래도 어려웠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어요. 한 입 먹었는데 입안이 불났어요. 으악.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매운 라면이었던 거예요. 포장지를 못 읽어서 매운 걸 샀구나. 눈물이 났어요. 매워서? 아니요. 외로워서. 혼자 이국 땅에서 라면도 제대로 못 사 먹는 제 모습이 한심했어요. 3주째. 팀 회식이 있었어요. 아리엘라 씨도 오세요. 강태희가 초대했어요. 고깃집에 갔어요. 팀원 10명이 한 테이블에 모였죠.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졌어요. 아리엘라 씨 소주 드실 줄 알아요? 소주요? 한국 전통 술이에요. 한 잔 해봐요. 작은 잔에 투명한 액체를 따랐어요. 한 모금 마셨어요. 으악. 목이 탔어요. 팀원들이 웃었어요. 첫 소주는 다들 그래요. 괜찮아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하지만 대화는 전혀 따라갈 수 없었어요. 다들 한국어로 빠르게 이야기하고 웃었어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완전 대박이었어. 나도 그거 봤어. 전 혼자 고기만 구웠죠. 강태희가 눈치챘어요. 아리엘라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한계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통이었어요. 거울을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못하겠어. 이건 너무 힘들어.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걱정시키기 싫었죠. 대신 할아버지 일기장을 꺼냈어요.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전쟁터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총알이 날아올 때가 아니라 혼자라고 느껴질 때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지키려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리엘라?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야? 엄마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한참 울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들어주셨어요. 다 쏟아내. 울음이 멈췄을 때 엄마가 말했어요. 아리엘라,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제 한국어를 듣고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때? 내 실력을 보면 다들 인정할 거야. 정말요? 그럼. 내 할아버지도 전쟁터에서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셨지만 끝까지 버티셨어. 너도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할 수 있어. 할아버지도 하셨는데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아리엘라, 니는 할 수 있어.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점심시간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봤어요. 퇴근 후엔 한글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장혜담 선생님은 특별한 숙제를 내주셨어요. 아리엘라 씨, 이번 주엔 한국인 친구를 한 명 만드세요. 친구요? 네. 회사 동료 말고 진짜 친구요. 그래야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배워요. 회사 근처 카페에 자주 갔어요. 매일 아메리카노를 사 마셨죠.
아메리카노 하나요. 따뜻한 거요? 차가운 거요? 차가운 거요. 점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여기 자주 오시네요? 매일 보는 것 같아요. 네, 회사가 근처예요. 말투가 독특하신데 어디서 오셨어요? 이스라엘이요. 와, 진짜요? 완전 멀리서 오셨네요. 점원의 이름표를 봤어요. 수진이라고 쓰여 있었죠. 수진 씨, 저 한국어 배우는 중이에요. 발음 이상하죠? 아니에요. 귀여운데요? 정말요? 네,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멋있어요. 그렇게 수진과 친구가 됐어요. 매일 카페에 들러 짧게라도 대화를 나눴죠. 수진은 천천히 쉬운 단어로 말해줬어요. 그리고 제 한국어 실수를 친절하게 고쳐줬어요. 아리엘라, 맛있어요지 맛있어요가 아니에요. 아, 맛있어요. 맞아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달. 드디어 변화가 왔어요. 회의에서 중간 발표를 하게 됐어요. 아리엘라 씨, 진행 상황 공유해주세요. 부장님이 말했어요. 긴장됐어요. 하지만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현재 알고리즘 개발은 70% 완료됐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다음 주까지 완성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쳤어요.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진행도 순조롭네요. 가슴이 벅찼어요. 해냈어. 회의 후 강태희가 다가왔어요. 아리엘라, 한국어 진짜 늘었어.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정말요? 응. 처음 왔을 때랑 비교하면 천지 차이야.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카페에 가서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나 오늘 회의 발표 잘했어. 진짜? 대박. 축하해. 네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아리엘라가 열심히 한 거지. 수진이 케이크 한 조각을 서비스로 줬어요. 축하 선물. 고마워, 수진아. 외로웠던 서울에서 드디어 친구가 생긴 거예요. 세 번째 달. 진짜 시험이 왔어요. 온라인 인턴십 때 개발한 알고리즘을 실제 팀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아리엘라 씨, 다음 주 팀 발표에서 직접 설명해 주세요. 부장님이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했어요. 발표 원고를 쓰고 100번도 넘게 연습했어요. 수진 앞에서도 연습했고 강태희 앞에서도 연습했어요. 발표 당일. 회의실에 팀원 전체가 모였어요. 떨렸어요. 하지만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알고리즘은 기존 시스템보다 40% 빠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중간에 한 번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잠시 멈췄다가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했어요. 이 방법은 더 좋습니다. 아니, 더 효율적입니다. 발표를 마쳤어요. 박수가 나왔어요. 부장님이 말했어요. 잘했습니다. 기술도 훌륭하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해냈어. 팀 발표 성공했어. 정말? 우리 딸 최고야. 엄마, 이제 알 것 같아. 할아버지가 왜 끝까지 버티셨는지. 왜? 포기하는 순간 끝이니까. 버티면 길이 보이더라고.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 일기장을 펼쳤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할 수 있어요. 언어는 더 이상 벽이 아니에요. 정식 입사 후 3개월. 이제 저는 진짜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 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입사 3개월 차. 저는 회사에서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첫 알고리즘 성공 이후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든요. 아리엘라, 이번엔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예요. 어려울 수 있는데 할 수 있겠어요? 부장님이 물었어요. 해보겠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기숙사와 회사를 오가며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반복했죠. 2주가 지났을 때 갑자기 벽에 부딪혔어요. 알고리즘이 작동은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안 돼, 이건 아니야.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도서관에서 수학 문제 풀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랬지.
벽에 부딪히면 다른 각도에서 봤어.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새벽 4시. 갑자기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맞아, 이렇게 하면 돼.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코드가 쏟아져 나왔죠. 다음 날 아침. 마지막 테스트를 돌렸어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결과가 나왔어요. 성공이야, 정말 됐어. 기존보다 60% 빠른 속도. 안정성도 완벽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사흘 동안 2시간씩밖에 못 잤지만 해냈어요. 부서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기존보다 60% 빠릅니다. 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정말인가요? 다른 팀원들도 모니터로 달려왔어요. 대박. 이거 진짜야? 강태희가 코드를 확인했어요. 코드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요. 이런 접근은 처음 봐요. 부장님이 말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이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입찰받던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보너스 특별 지급하겠습니다. 부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아리엘라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인턴 기간 단축이에요. 믿을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강태희가 저를 불렀어요. 아리엘라. 돌아봤어요. 뭐뭐예요? 축하해. 정말 대단해. 강태희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외국인 특별 채용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네 실력을 보니까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 고마워요. 아니야. 나도 배우는 게 많아. 내 코드를 보면 항상 새로운 시각을 얻거든. 그날 저녁. 강태희가 기숙사를 찾아왔어요. 치킨과 맥주를 들고요. 한국에선 축하할 때 치맥 먹어. 치맥, 치킨과 맥주. 둘이 앉아서 치킨을 먹었어요. 아리엘라,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어. 이제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 정말요? 응. 발음도 자연스러워졌고.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구나. 당연하죠. 실력만으론 안 되니까요. 소통도 중요하잖아요. 2달 후. 제 알고리즘이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됐어요. 클라이언트는 대만족했고 10억 원대 계약이 성사됐죠. 회사 게시판에 큰 글씨로 올라왔어요. 이달의 신입사원 아리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수학 천재.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인사했어요. 아리엘라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팀으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한 달 후. 본사에서 특별상 시상식이 열렸어요. 신입사원이 받는 건 20년 만에 처음이래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엘라입니다.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청중들이 따뜻하게 박수를 쳐줬어요. 저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어를 거의 못했어요.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고개를 들어 모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진정한 소통은 언어가 아니라 실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더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절 도와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상을 받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강태희가 달려와 안아줬어요. 잘했어, 아리엘라. 정말 잘했어. 이스라엘에서는 숨겨야 했던 재능이 한국에서는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사막에서 몰래 풀던 수학 문제들이 지금은 수억 원의 가치를 만들고 있었죠. 그날 밤 집에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저 상 받았어요. 회사에서 제일 큰 상이래요. 정말? 우리 딸이 최고야. 엄마가 울고 계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타랴도 옆에서 소리쳤어요. 언니, 이스라엘 뉴스에도 나왔어. 우리 마을이 완전 난리야. 다들 언니 얘기만 해.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해냈어요. 한국에서 인정받았어요. 언어가 아니라 실력으로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이스라엘 언론에 보도됐어요. 사막의 수학 천재,
한국 대기업 최연소 신입사원상 수상. 기사가 나간 후 제 이메일이 폭발했어요.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죠. 아리엘라 씨처럼 우리도 한국 기업에 도전하고 싶어요. 한국어 못해도 정말 괜찮나요? 매일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중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노암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요. 하지만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받아봤어요. 놀라웠어요. 그의 그림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림으로는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삼성 인사팀에 노암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런 인재가 있어요. 언어는 어렵지만 재능은 확실해요. 팀장님이 관심을 보였어요. 아리엘라 씨가 추천한다면 믿을만하네요. 계열사인 게임 회사에 연결해보겠습니다. 2주 후 노암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합격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리엘라. 노암뿐만이 아니었어요. 요람은 LG전자에, 미리암은 현대자동차에, 다니엘은 네이버에 합격했죠. 모두 한국어는 서툴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었어요. 우리 마을 촌장님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저를 만나러 오셨죠. 아리엘라,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 어떡해요? 이제 부모들이 자녀에게 한국어만 강요하지 않아. 각자의 재능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 정말 큰 변화였어요. 한국어 학원 일색이던 마을에 코딩 학원, 수학 학원, 과학 실험실이 생겼대요. 한국 언론에서도 이 현상을 주목했어요. K테크가 이스라엘 인재를 끌어당긴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가 났죠.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한국의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한국은 실력을 인정해줘요. 어디서 왔는지, 무슨 언어를 쓰는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봐요. 이 인터뷰 후 한국 정부에서도 움직였어요. 글로벌 인재 특별 비자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가 낮아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취업 비자를 주는 제도였어요. 저는 이스라엘과 한국 인재 교류의 상징이 됐어요. 양국을 오가며 숨겨진 인재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았죠. 회사에서 특별 제안이 들어왔어요. 아리엘라 씨, 이스라엘 R&D 센터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세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R&D 센터 프로젝트를 맡은 지 3개월. 저는 양국을 오가며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가교가 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 있었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어느 날 아침 회의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리엘라 씨, 정신 차려요.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병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나는 누구지? 이스라엘 사람? 한국 회사원?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거지? 강태희가 병문안을 왔어요. 아리엘라, 너 요즘 너무 무리했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살려고 하더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그랬어요. 완벽한 한국어. 완벽한 업무. 완벽한 적응. 저는 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엄마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리엘라, 내 얼굴이 왜 그래? 예전에 네가 아니야.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지만 내 자신을 잃으면 안 돼. 퇴원 후 한강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봤죠.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가족들,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떠올랐어요. 가방에서 꺼내 읽기 시작했죠. 중간 페이지를 펼쳤어요. 전쟁에서 살아남는 건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자다. 눈물이 났어요. 저는 성공하려고 애쓰다가 정작 제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회사로 돌아간 저는 팀장님께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인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인 아리엘라로서 일하고 싶어요. 팀장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야죠. 우리가 아리엘라 씨를 뽑은 건 한국인이 되라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리엘라가 필요해서예요. 그 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억지로 한국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죠.
회의 중에 이스라엘식으로 직설적으로 의견을 말했어요. 이 방식은 비효율적이에요. 바꿔야 해요. 처음엔 당황하던 팀원들도 점차 제 스타일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리엘라 씨 스타일이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돌려 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해요. 저는 깨달았어요.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걸. 그때 회사에서 중동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무도 중동을 몰라서 막막해하고 있었죠. 제가 해볼게요. 아리엘라 씨가? 저는 중동 문화를 알아요. 아랍어도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제 배경이 처음으로 큰 자산이 됐어요. 두바이 출장을 갔을 때 현지 바이어들이 놀랐어요. 한국 회사의 이스라엘 직원이요? 네. 저는 기술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요. 제 독특한 포지션이 오히려 신뢰를 얻었어요. 계약이 성사됐죠. 귀국 후 회사에서 저를 글로벌 전략팀장으로 승진시켰어요. 아리엘라 씨의 다양성이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에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온 아리엘라입니다. 한국에서 일하지만 제 뿌리를 잊지 않았어요. 정체성을 되찾은 후 저는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한국과 이스라엘 기술 협력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된 거죠. 드디어 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2년 만에 고향 키부츠 에시콜로 돌아왔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아리엘라, 우리의 영웅. 내 덕분에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어.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변해 있었거든요. 한국어 간판 사이로 새로운 간판들이 보였어요. 하루빔 테크밸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코딩 캠프. 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작년에만 스타트업 15개가 생겼어. 모두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지. 마을 중심부에 도착했어요. 거기엔 거대한 부지가 펼쳐져 있었죠. 여기가 삼성 R&D 센터가 들어설 곳이에요. 부지를 둘러봤어요. 사막 한가운데 첨단 건물이 들어설 자리. 여기서 양국의 젊은 인재들이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착공식 날 한국에서 임원진이 왔어요. 그리고 깜짝 소식을 전했죠. 아리엘라 팀장을 센터장으로 임명합니다. 저요? 정말요? 제가 아직 경력이 짧은데 실력과 비전이 있으면 충분해요. 나이와 경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24살의 센터장. 꿈만 같았어요. 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저는 특별한 정책을 만들었어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예요. 이스라엘 학생들과 한국 엔지니어가 1대1로 매칭됩니다. 첫 번째 멘티는 12살 소녀였어요. 이름은 타마르. 수학 영재인데 자신감이 부족했죠.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전 너무 어려서. 나도 어렸을 때 시작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타마르의 멘토는 한국에서 온 김재우 박사였어요. 50대의 베테랑 연구원이었죠. 타마르의 아이디어가 정말 신선해요. 어른들이 생각 못하는 걸 발견하더라고요. 나이와 국적을 초월한 협력이 시작됐어요. 6개월 후 첫 성과가 나왔어요. 타마르와 김 박사가 함께 개발한 알고리즘이 국제학회에서 상을 받은 거죠. 12살과 52살의 협업. 이스라엘과 한국의 만남. 국제 언론이 주목했어요. 센터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직원이 2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죠. 그중 절반은 이스라엘인, 절반은 한국인이었어요. 특별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문화 교류의 날. 매주 금요일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한국의 추석에 대해 배워볼게요. 다음 주는 유대교 안식일 이야기를 할게요. 직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문화 차이가 갈등이 아니라 시너지가 됐죠. 그러던 중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 본사에서 우려를 표했죠. 아리엘라 센터장, 안전 문제로 철수를 고려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저는 팔레스타인 마을의 지도자를 만났어요. 우리 센터에서 팔레스타인 청년들도 함께 일하게 해주세요. 기술로 평화를 만들고 싶어요. 놀랍게도 그들이 동의했어요. 일자리가 생기면 갈등도 줄어들 거예요. 팔레스타인 청년 10명이 센터에 합류했어요. 처음엔 긴장감이 흘렀지만 코드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죠.
무함마드라는 팔레스타인 프로그래머가 말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개발자로 인정받아요. 처음이에요.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우리 센터는 평화의 테크센터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가 직접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술이 국경과 갈등을 넘어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센터장이 아니었어요. 양국을 잇는 가교. 평화를 만드는 기술자가 된 거죠. 밤에 센터 옥상에 올라가면 사막의 별들이 보여요. 어린 시절 보던 바로 그 별들. 그 아래에서 한국인, 이스라엘인, 팔레스타인인이 함께 일하고 있죠.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날 센터 도서관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센터 도서관 구석진 선반. 먼지 쌓인 오래된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어요. 고대 실크로드와 이주 민족의 역사. 무심코 펼쳤는데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이스라엘 북왕국의 동쪽 이주 경로.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중동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언어학적 유사성 연구라는 제목. 한국어와 히브리어의 문화적 유사성 분석. 고대 한국어와 히브리어에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된다. 소름이 돋았어요. 더 읽어 내려갔어요. 일부 학자들의 가설에 따르면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한 고대 이주민들의 문화적 흔적이 한반도에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이 문화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컴퓨터를 켰어요. 더 많은 자료를 검색했죠. 한국 전통 문화와 유대 문화의 유사성, 제사 문화와 조상 숭배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 가족 중심의 공동체 문화 계약과 신용을 중시하는 상업 전통, 많은 부분이 유사했어요. 한국 역사학자에게 화상 회의를 요청했어요. 교수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흥미로운 연결입니다. 학계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연구해온 가설이에요. 왜 널리 알려지지 않았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화적, 가치관적 유사성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이 고대 교류의 결과인지 단순한 우연인지는 아직 논쟁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들을 넘겼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지막 장이 다른 페이지들보다 두꺼웠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숨겨진 페이지가 있었어요. 봉인되어 있었던 거죠.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거기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흩어진 자들이 다시 만날 것이다.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그 아래 할아버지의 필체. 1952년 겨울 한국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다 깨달았다. 우리는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언어가 다르고 땅이 달라도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녀야,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그 진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우연이 아니었다. 우리 민족이 다시 만나는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70년 전 할아버지는 이미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연결을. 다음 날 이 발견을 한국 본사에 보고했어요. 정말입니까? 이건 흥미로운 발견인데요. 역사학자들과 협력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물론 학술적 가설로서요. 좋습니다.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양국 언론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과 이스라엘 문화적 유사성의 비밀. 6.25 전쟁 참전 특별한 인연이었나.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끌렸구나. 문화적으로 통하는 게 있었어.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수학 천재로 한국에 온 것도, 센터를 만든 것도 모두 우연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70년 전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였어요. 26살이 되던 해, 삼성전자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리엘라 팀장을 최연소 상무후보로 추천합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서울 본사에서 환영식이 열렸어요. 아리엘라 팀장님의 리더십으로 중동 R&D 센터가 글로벌 혁신의 중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했어요.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예요. 저는 그저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키부츠 에시콜이 세계 주목받는 스타트업 마을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휴가를 내고 고향을 방문했어요. 마을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사막의 작은 마을이 글로벌 테크 허브가 된 거죠. 거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걸어 다녔어요.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할아버지 동상 제막식이었죠. 6.25 전쟁 참전 용사이자 한국과 이스라엘 교류의 선구자 아비노암을 기억하며 동상 아래에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어요. 재능은 국경을 모른다. 언어는 도구일 뿐 진정한 소통은 마음과 실력으로 하는 것이다. 저는 동상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의 예언이 모두 이루어졌어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꿀게요. 그때 누군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10살쯤 된 소녀였죠.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넌 누구니? 저는 라헬이에요. 시리아 난민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난민이라서 기회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니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라헬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할 수 있어. 내 재능이 뭔지 찾아보자. 라헬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아이가 언어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10살에 이미 5개 국어를 했죠. 라헬, 한국 회사들이 중동 전문 통번 역할을 찾고 있어. 내가 연결해줄게. 저는 라헬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난민 천재 발굴 프로젝트.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새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아리엘라 팀장, 글로벌 인재 육성 본부를 맡아주세요. 이제 저는 한 회사가 아니라 한국 여러 기업들의 글로벌 인재 전략을 자문하게 됐어요. 첫 프로젝트는 히든 탤런트 프로그램이었어요. 전 세계에 숨겨진 인재를 찾아 한국과 연결하는 거였죠. 아프리카 케냐의 빈민가에서 독학으로 코딩을 배운 소년. 남미 볼리비아 산골에서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소녀. 동유럽 몰도바에서 바이오 기술을 개발한 할머니. 1년 만에 300명의 숨은 인재를 발굴했어요. 그들 모두가 한국 기업과 연결됐죠. 국제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했어요. 인재에게 국경은 없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장벽이 아니라 다양성의 자산입니다. 연설 후 수많은 국가에서 협력 제안이 왔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아리엘라 팀장, 당신은 대한민국 글로벌화의 상징입니다. 특별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이스라엘 소녀가 한국 정부의 상을 받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재능을 믿고 기회를 준 한국, 그리고 용기 내어 도전한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그날 밤 서울타워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 전 사막의 작은 마을에서 수학책을 몰래 읽던 소녀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핸드폰이 울렸어요. 라헬이었어요. 언니, 저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언니가 보여준 길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이제 저도 다른 난민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백지를 펼쳤어요. 그 위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할아버지께 당신의 예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70년 전 당신이 전쟁터에서 만난 한국 소년. 그 소년이 보여준 희망의 불씨가 지금 세계를 밝히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꿉니다. 모든 재능이 자유롭게 피어나는 세상. 국경과 언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세상. 한국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제 숲을 이루고 있어요. 저는 이 숲을 더 크게 키울게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거예요. 재능은 국경을 모른다고. 진정한 소통은 실력으로 한다고.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손녀 아리엘라가 편지를 쓰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사막에서 보던 그 별들처럼.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아리엘라가, 또 다른 라헬이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있다는 걸. 내일도 저는 그들을 찾으러 갈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내 재능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준비됐니? 지금까지 아리엘라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막 마을의 수학 천재가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결국 세계를 바꾸는 이야기. 한 소녀의 용기가 마을 전체를 그리고 두 나라를 이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 할아버지의 70년 전 예언이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도 숨겨진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잊혀진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